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핵 문제가 점점 깊게 들어가는에 따라서 이제 워싱턴, 미국의 분위기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한국이다, 서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 북한의 인질로 지정학적으로 말이죠. 너무 가까워서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홀가분하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 또는 군사적 제재 또는 선제 공격 또는 예방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데 서울이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막으려 한다. 또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에 김일성이 있을 때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미리 안 김영삼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계획 단계에서 이미 북한 핵시설 폭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불가피하게 협상으로 갔더니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거기에 봉의된 것은 한국이고 한국이 경수로 지어주는 경비의 70%를 담당했는데 그마저 북한을 깨버렸다. 그 약속마저. 그래서 다시 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억이 아마 아프게 입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는 그때 내가 실수를 했다. 그때 북한을 때렸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북한이 아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석연치 않았고 러시아와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였고 중요한 것은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한국과 미군이 폭격을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기에 진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데 김영삼 정부가 일조를 했습니다. 요사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마티스 국방장관이 했듯이 한국이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북한 공격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그것이 뭐 흔히 말하는 주한미군을 이용하지 않고 한반도 바깥에서 미국의 전략적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해공군력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 그렇게 하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게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이 100% 안전한 거 아니죠. 그렇게 얻어맞은 북한이 애매한 그 작전에 가세하지 않은 한국을 급주기 위해서 서울을 위협을 한다든지 서울을 포격할 또는 최악의 경우에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는데 물론 그 확률상으로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뭐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이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대북 전문가 이동복 선생이 아주 이게 참 재밌다고 하면서 그 요지를 번역해가지고 조갑제닷컴에 보내왔습니다.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 외교가 실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역발상입니다. 이것을 쓰신 분은 스테판 소산토. 이 발음이 좀 애매한데요. 스테판 소산토라는 안보 문제 전문가가 국제문제 개국월간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최근 9월 25일에 발간되는데 거기에 쓴 논문입니다.
이분은 아주 파격적인, 그야말로 역발상이니까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북한 핵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노력은 외교적 노력도 실패하고 군사적 조치는 해본 적도 없고 제재도 먹히지 않는다. 이 다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방식의 그야말로 파격적인 혁명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하면서 내놓은 것이 우리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의 생각과 전혀 배치되지 않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산토시의 논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린지 글레이엄 이 군사 문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눈 사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나면 뭐 수천 명이 죽더라도 다치더라도 죽을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 아주 이게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소산토시는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필요 없다. 왜냐?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은 빠지고 한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한국이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한국과 북한이 담판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 담판 결과가 과연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는 감시할 필요가 있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합의를 해보도록 기회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 합의를 하는 시간 전후를 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을 거의 다 빼버려야 된다.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키고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중지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본이라든지 주변국에서는 아주 미국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은 이게 오히려 남북 간의 협상을 진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북한이 38선을 넘어가지고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 부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판을 흔들어 버려야 된다. 판을 흔들어 놓고는 남북 간에 이제 북한 핵 포함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을 하도록 해놓고는 이 협상 기간 중에 북한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몇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목표 30개를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한다. 미사일을 하나 쏠 때마다 거의 실험이든 실제든 하나 쏠 때마다
선정된 타겟 리스트 30개 중에서 2개를 공습으로 파괴하겠다. 미사일 하나 쏘면은 미사일 기지 2개 날아간다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면은 북한 도시 하나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협상해보라고. 이렇게 책임을 한국과 북한에 넘기는 겁니다. 한국에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미국은 지금까지 큰 몽둥이를 갖고 있었는데, 군사력입니다. 군사적 보복 능력이라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그걸 쓰지 못했다. 근데 주한미군을 빼버린다. 주한미군 빼버리면은 홀가분해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가분해진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전략적 압박 수단인 군사력을 비로소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게 된다.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북한도 주한미군을 빼갔으니까 우리가 서울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대량 보복에 직면돼 가지고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측도 이제는 벼랑에 섰다.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북한과 협상을 해보고 이거 협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북한을 폭격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아주 혁명적 발상인 것은 뭡니까? 한국과 북한이 단판을 지어라. 또 앞으로 추가적 핵 도발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빼버리겠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을 벼랑에 세우는 겁니다. 한국을 벼랑에 세워서 한국 안에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미국을 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치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더 좋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을 때려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한미군을 빼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국을 벼랑에 세워야 여기서 돌파구가 생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풀리지 않는 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핵무기가 있어야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대전략의 공식을 바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전쟁을 두려워해가지고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한국만 없으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북한을 간단하게 요리할 수도 있고 북한의 핵시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이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큰 몽둥이를 못 쓰도록 만들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원인 제공자인 한국과 북한 둘이서 만나서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말하자면 미국 외교가 실패해야 탈출구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 평화를 주장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나 전투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아니 그렇다면 한국의 안전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도리 없다. 우리는 우리의 수단으로서 그동안 쓰지 못했던 한국 때문에 쓰지 못했던 우리의 수단으로서 북한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티스, 틸러슨, 또 맥파마스터 같은 이런 고위 정책 전문가들은 일종의 프리핸드를 가진 기분, 한국을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프리핸드를 가진 기분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적 그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발전시키고 있다. 이게 과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가지고 전투 내지 전쟁이 벌어질 것이냐 여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소산토 씨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죽고 살 거냐 하는 것은 한국인 스스로 결정을 하라. 스스로 결정을 한번 해보라. 이런 메시지로 요약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